네, 오늘은 인도 여객기 추락사고 보잉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도 여객기 추락사고를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점검해봅니다. 1번. 인도 아메다바흐 공항에서 에어인디아 보잉 787 여객기가 이륙 도중에 추락을 하였습니다. 이륙 1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여객기는 공항 인근에 있는 의대 기숙사 건물에 충돌을 하였습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242명 중 241명이 사망했고 단 1명이 살아남았죠. 의대 기숙사에 있던 33명이 충돌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2011년부터 운항을 시작한 보잉사의 최신 중장거리 기종 787-8 드림라이너입니다. 드림라이너는 70여 개 항공사가 1175기를 운항 중이고 첫 번째 추락 사고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폭발이 없었고 이륙 과정에서 바로 추락한 점에서 양력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787-8, 787-9, 787-10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출시된 것은 56m 길이의 보잉 787-8입니다. 보잉 787-9는 56m 길이에 62m로 늘려서 좌석을 248석에서 296석으로 확장한 모델이죠. 보잉 787-10은 길이를 68m로 최대한 늘려서 좌석을 336석까지 확장한 모델입니다. 8, 9, 10으로 나눴지만 폭이나 날개, 면적, 높이, 동체 폭등이 모두 동일하고 길이만 차이나는 모델들입니다. 보잉 787은 기존 보잉기 개발과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보잉의 기존 항공기 개발은 보잉사가 동체와 날개를 직접 제작하고 일부 부품을 외주사에 맡기는 방법이었죠. 보잉 787은 동체 앞부분, 중간 뒷부분, 날개, 부품 등을 설계부터 생산 검증까지 외주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처음 택하게 됩니다. 보잉사가 이것들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되었고 예상보다 3년 정도 인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2008년 예정된 비행기 인도가 2011년으로 지연되면서 1000억 달러로 예상했던 개발 비용이 4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주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인도분의 한 기를 팔 때보다 보잉사에 2,500만 달러의 적자가 나는 기종이 되었죠. 보잉 787-8의 첫 번째 고객은 전 일본 공수였습니다. 대한항공도 787-8을 주문했는데 인도가 지연되자 주문을 취소했고 787-9 14기와 787-10 1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2014년 이후 보잉 항공기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787과 비슷한 에어버스 A350을 주문하였습니다. 보잉사는 인도가 지연되며 손실이 커지자 경험 많은 고액 연봉자를 내보내는 등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진행을 해왔죠. 경험 많은 고액 연봉자가 나가고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만든 비행기가 737 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트 여객기는 보잉 737입니다. 1968년 데뷔를 해서 2018년 3월 13일까지 만기째 737이 출고되고 있죠. 737 출시 이후 55년이 지나다 보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 737은 오리지널 클래식 신세대 NG 뉴 제너레이션 맥스까지 4세대가 나왔고 맥스가 가장 신상 737입니다. 한국에서 운행하는 737을 보면 오리지널과 클래식은 구식이라 없어졌다고 보고 대부분이 3세대입니다. 보잉 737은 100번부터 번호를 붙여왔습니다. 오리지널 2개 모델에 100과 200을 붙였고 클래식 모델에 300과 400, 500을 NG 4개의 모델에는 600, 700, 800, 900을 붙였습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의 제주 보잉기가 NG 바로 800 모델입니다. 신상 맥스가 나왔는데 100번대 번호가 다 차서 맥스 4개의 모델은 7, 8, 9, 10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보잉 737 맥스 7, 보잉 737 맥스 8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 7, 8, 9, 10 4개 모델은 엔진, 비행기 높이, 날개 길이, 동체 폭이 모두 같은 비행기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동체의 길이죠. 동체 길이에 따라 7, 8, 9, 10이 나눠졌는데 7이 동체가 제일 짧고 10이 제일 깁니다. 동체가 짧다는 것은 좌석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737 맥스 7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좌석에 172석이 들어가고 10은 203석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체의 동체만 늘리다 보니 날 수 있는 거리는 번호가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동체가 가장 짧은 7이 130km까지 날 수 있는데 번호가 높을수록 거리가 짧아져서 10은 6110km까지만 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동체가 가장 짧은 7이 13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높을수록 거리가 짧아져서 10은 6110km까지만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 8은 보잉 737 맥스의 주력입니다.
2017년 5월 17일 말레이시아 바틱 에어를 시작으로 맥스 8이 인도되기 시작하였죠. 보잉 737 맥스는 기존 항공기보다 연료를 적게 쓰면서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저가 항공사 위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도네시아에서 맥스 8이 이륙 중 추락을 해서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을 합니다. 와우. 8월 1일 인도를 받은 후 2달 만에 사고가 난 것이죠. 이 사고를 조사한 미국 연방항공청은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경보를 발령합니다. 안전경보는 일종의 주의 조치로 강제권이 없어서 다들 운항을 계속합니다. 6개월 후인 2019년 3월 10일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이 또 추락합니다. 와우. 이번에도 이륙 6분 만에 추락해서 157명 전원이 사망합니다. 비행기는 이륙보다 착륙이 훨씬 위험한데 보잉 737 맥스는 2회 연속 이륙 중에 추락한 것이죠. 사고 후 비행기 블랙박스를 조사하니 2대 모두 고도 상승 불가, 급선회 불가라는 똑같은 증상이 나왔습니다. 자동 항법 장치를 키면 기수가 아래로 향하며 기체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잉 737 맥스는 보잉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팔렸고 4,409대가 판매되어 출고되는 대로 인도되는 중이었습니다. 2회 연속 대형 사고가 나자 전세계 보잉 737 맥스의 운항 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기에 보잉사의 추가 악재가 터집니다. 2020년 1월 6일 뉴욕타임스가 보잉사 내부 조사의 결과를 보도해버립니다. 보잉 737 맥스의 꼬리를 통제하는 케이블 다발이 너무 붙어 있어서 합선으로 항공기 추락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조사 결과였습니다. 기존에 출고된 800대의 보잉 737 맥스에 대한 결함 수정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FAA는 보잉 737 맥스 전 기종의 운항 재개를 허가합니다. 브라질 항공이 최초로 737 맥스 운항을 재개했고 보잉은 재고로 쌓아뒀던 737 맥스를 항공사에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2021년 12월 737 맥스 운항을 재개를 허락합니다. 항공사고가 나기 전 한국에 들어온 737 맥스는 이스타항공의 737 맥스 8 2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2027년까지 108대의 737 맥스 도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항 중지가 해제되자 2022년부터 계약된 737 맥스들이 납품되기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대한항공 5대, 제주항공 2대, 진에어 1대, 이스타항공 4대, 티웨이항공 2대, 총 1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제주항공 50대, 대한항공 50대, 티웨이 4대 등이 계약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기종은 모두 737 맥스 8입니다. 맥스 8 운항 거리와 연비가 강점입니다. 기존 3세대 737 기종인 보잉 737 NG는 인천에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한 번에 못 가는데 737 맥스 8은 가능합니다. 737 맥스 8은 737 NG보다 1000km 이상 항속거리가 길고 연료도 15% 가까이 적게 드니 경제성이 높죠. 한국 항공사 입장에서는 맥스 8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이 중거리 해외 노선에 최적화된 비행기입니다. 기존 2건의 추락 사고 원인은 미 연방항공청 조사가 완료되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센서가 고장나면 이륙 시 상승각이 높다고 자동 항법 장치가 판단을 해서 비행기 기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섭네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는 최초 보도를 확인해준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후 보잉은 비행 조종 컴퓨터와 조종석 계기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조종사 비행 교범을 개정하여 보완을 합니다. 이번에도 인도에서 사고가 난 7878도 비슷한 사고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번호가 높을수록 기체가 길어지니 기체 길이를 늘리기 위한 접합 부분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듈식으로 제작되어 이어붙이는 방식이라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가 기본 모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구를 막아서 벽으로 사용했는데 비상구 잠금 부분에 볼트가 느슨하게 조이는 바람에 비행 중에 비상구가 날아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비행 중에 느슨하게 접합한 부위의 비상구가 날아갔네요. 그럼 그쪽으로 엄청난 바람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빨려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행 도중에 측면 창문과 벽체가 뜯겨져 나가면서 기체에 큰 구멍이 생겼고 그것으로 물건들이 빨려 나가는 것을 탑승객들이 목격합니다. 와, 영화네요. 미국은 제조의 인력이 부족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퀄리티가 부족한 인력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미숙련 상태로 제작 공정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잉 737 맥스 8에 추가적인 결함이 또 발견되었고 이것도 미숙련 인력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생산 단계에 있는 737 맥스 8에
압력 격벽의 이상을 확인하고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압력 격벽은 비행기 최후방에서 객실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비행기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기내 압력이 크게 낮아지는데 사람은 압력이 낮아지면 귀 등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비행기에 있는 기내 압력 조절 장치로 압력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압력 격벽은 기내 압력 조절 장치가 기내의 압력을 높일 때 그 힘을 감당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생산 라인에 있는 737 맥스 8 기체에서 압력 격벽을 조립하는 볼트와 너트의 위치가 어긋나서 구멍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야, 볼트와 너트 요거 하나 잘못 넣어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군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피로 하중을 받고 피로 하중이 쌓이면 주위에 금이 생기게 됩니다. 금을 방치하면 금이 점점 커져서 운항 중 비행기가 두동강 날 수도 있습니다. 보잉은 지금까지 기계가 작업하는 드릴 작업 위주로 사후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핸드 드릴까지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결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보잉은 과거 2번의 사망사고에서 법적 책임과 기체 결함을 인정했고 25억 달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고 초기 기체 결함이 아니라 조종사의 조종 미숙을 원인으로 돌리려던 보잉의 초기 태도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만 신경을 쓰면 되었는데 이제는 메이드 인 USA도 신경을 써야 할 듯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철학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입니다. 기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인간이 통제하고 기계는 인간을 도울 뿐이라는 말이죠. 반면 에어버스의 철학은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다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컴퓨터는 인간의 실수를 관찰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보잉의 조종석은 인간의 조종을 그대로 반응합니다. 조종사가 급강하를 하면 추락을 하더라도 비행기는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에어버스는 다릅니다. 에어버스는 조종사가 급강하를 시도해도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조작은 작동이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사람을 믿느냐, 컴퓨터를 믿느냐의 철학의 차이가 보잉과 에어버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도 문제가 있죠. 정비 기록을 조작해서 과징금을 받는 일이 생기는 등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높지 않은 것입니다. 정비 기록을 조작해서 징계를 먹은 티웨이 항공의 항공기들은 모두 B737-800으로 무한항공 참사를 일으킨 모델과 같은 기종입니다. 네, 티웨이 항공 정비 기록 조작 무한항공.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코멘트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련된 인력들을 해고하면서 보잉사 여객기에 문제 발생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새 비행기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비행기 탈 때 기종을 은근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한항공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도 항공사들의 마인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오늘 이거만 알아둬도 좀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 무한항공에서는 보잉 737-800 기종인데 이 800 기종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 티웨이 항공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잉 737 앞에 사고 났던 기종 이거 뭐였죠? 잠시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거 좀 피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기는 737-8이었네요. 778 헷갈리네요. 787-8 드림라이너. 네, 요런 기종을 좀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787-8 그리고 737-800은 괜찮지만 티웨이 항공에서 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예전에 이거 점검하시는 분 한번 만났는데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이 기체 안을 정말로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점검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티웨이 항공 외국인 쓴 거 아닌가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동차 사고는 한번 부딪히면 한두 명 이렇게 되는데 비행기 사고는 그냥 전원이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